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일차 표본 공간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통계를 공부하기 전에 확률을 꼭 선행 학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통계 공부하기 전에 확률을 좀 공부를 했을 테고, 대학 들어와서도 교재들을 보면은 확률이 앞부분에 몇 개 챕터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을 왜 통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확률 공부를 선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왜 확률을 공부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자, 그 결론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통계학을 결국 공부를 해보니까 이 통계학의 수학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적분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적분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확률을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공부하는 흐름에 있어서 통계를 공부를 하기 전에 확률과 미적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확률은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확률이고요. 자, 통계는 뭐냐면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개별 사건들의 집합에 초점을 맞춰서 자, 사건들이 발생하는 패턴이 어떻게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통계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계를 공부하기 전에 확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은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종류, 합사건, 곱사건, 뭐 여사건, 배반 사건에 대해서 배울 테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사실 시행과 사건, 이 넣어 있는 시행, 뭐 표본 공간, 사건. 자, 이런 단어는요, 이 확률 이론에 대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혹시 통계학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요. 이 부분이 사실 그 비교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충 읽고 넘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확률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좀 천천히 충분히 내용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시행이란 단어의 개념 한번 봅시다. 영어로 트라이얼 또는 엑스페리먼트라고 쓰죠. 엑스페리먼트 하는 게 실험의 의미가 좀 강한 단어죠. 예. 비행 실험이라고 나오네요. 자, 동일한 조건, 저 조건이 같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가지고 그 결과가
자,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알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아, 한국말 좀 어려워요. 자, 이거를 이제 시행이라고 하고, 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실을 그 시행의 사건이라고 한다. 자, 굉장히, 아, 그,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데, 이렇게 조합해서 읽어보니까, 이 뭔 얘기지?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합이 3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여기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한 거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의 결과로서 응? 눈의 합이 3이 나오는 상황, 이거를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과 사건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본 공간. 자, 영어로 sample spa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건은 앞에서 그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 표본 공간이란 개념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결과들의 모임을, 자, 사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쓰죠. 자, 아래 표 2.1에 봅시다. 이 표가 두 개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표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가 뭐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수치들은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가로에 열에 있는 수치가 1, 2, 3, 4, 5, 6. 자, 이건 이제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자, 가로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 흰 여백에 있는 수치들은 뭐냐 하면은 이 각각의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온 수치와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온 수치의 합을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합이 3이 나오는 상황을 자, 이렇게 자, 표현을 해준 겁니다. 예. 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수치로 써주면은 자, 두 개의 주사위를 어, 던져가지고 3이 나오는 사건의 집합을 A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자, 이 A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이 있어요. 자, 합사건은 뭐냐? 사-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을 자, A와 사건 A와 B의 합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A 컵 B라고 뭐 읽기도 하죠. 자, 각각의 이 합사건의 개수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개수 더하기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개수 빼기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를 빼주는 거죠. 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자,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A라는 사건의 개수를 자, 더해주고 B라는 사건의 개수를 자, 더해주면은 자, 요 부분 그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를 두 번 더해준 거죠. 그래서 한 번 빼준 거예요. 자, 사건 세개의 합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사건의 개수를 모두 더해주고
서로 교차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두 사건씩 동시에 발생하는 거를 한 번씩 빼주면은, 자, 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를 한 번 더 빼준 게 되기 때문에, 자, 플러스 해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림이나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곱사건 보시죠, 곱사건. 곱사건은, 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즉, 표시를 A, B 또는 자, A 캡 B라고 하죠. A 캡 B. 자,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 위에 합사건은 기호가 컵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A 컵 B라고 하고 곱사건은 A 캡 B라고 해요. 자, 이 곱사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건 A와 사건 B의 개수를 모두 곱해 줍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때는 그 개수는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발생한 개수를 다 곱해준다.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 여사건을 봅시다. 여사건. 영어로 complementary event라고 해요. 자,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표기를 자, 이 보시죠. 사건 A에다가 자, 위첨자 해가지고 알파벳 C를 적어놨어요. 이 C가 뭐냐? 컴플리멘터리 이벤트의 자, 앞글자 C를 따서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을 보십시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A와 B의 어떤 곱사건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봅시다. 경우의 수. 자, 이거 뭐 쉬운 얘기예요. 이게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를 경우라고,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 경우의 개수를 경우의 수 해가지고 numbers of case라고 합니다. 자, 유한집합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자, 뭐 이렇게 넘버 A, 집합 A의 A 세트의 넘버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첫 번째로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집합 안에 있는 구성원을 모두 다 세는 거예요. 자,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누락하는 거 없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세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 확률은 전체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예요. 어떤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관심 사건입니다. 관심 사건. 자, 또 확률은 기본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분에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다. 자, 뭐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용 굉장히 짧죠. 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제 몇 개 좀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예제 2.1입니다.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하나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시행에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자, X라고 하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Y라고 합니다. 그리고 3과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Z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표본 공간 S를 만드시 표본 공간 S를 만들. 아까 앞에서 표본 공간이 뭐라고 해요? 어떠한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어떤 시행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하나의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몇 가지죠?
예, 6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1부터 6까지 숫자가 하나하나 나올 수 있죠. 그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사건 X, Y, Z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자, 사건 X의 집합은 어떻게 되지? 2 이하의 눈이니까 1하고 2가 있겠죠. 그죠? 자, Y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니까 2, 4, 6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Z는 여기 나왔죠. 3과 5의 눈이 나온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X와 Y의 합사건은 Z의 여사건과 같은가? 자, X와 Y의 합사건인데 X가 1, 2, Y가 2, 4, 6이에요. 자, 합사건이 어떻게 돼요? 예? 1, 2, 자, 2 중복되는 거 하나 빼줘야죠. 1, 2, 4, 6이 되겠죠. 합사건은 1, 2, 4, 6입니다. 자, Z의 여사건은 어떻게 돼요? Z의 여사건은 Z가 3, 5니까 3, 5를 뺀 나머지 3과 5를 뺀 나머지가 1, 2, 4, 6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의 합사건과 Z의 여사건은 같아요. 예. 자, X와 Y는 서로 배반하지 않음을 확인하래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죠? 자, 먼저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배반. 배반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없는 거죠. 그죠? X와 Y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요. 자, 그 배반하지 않음을 확인하라는 거는 자, X와 Y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X는 1, 2 하고 Y는 2, 4, 6. 요 세 개의 사건이 있어요. 동시에 발생하는 게 2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X와 배반하는 사건은 총 몇 가지인가? 자, X가 1, 2죠. 1, 2니까 자, 3, 4, 5, 6. 3, 4, 5, 6이 배반하는 음, 사건들인데, 자, 이게 총 몇 가지의 그 사건이 나오냐?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3, 4, 5, 6, 자, 각각 따로따로 4개의 배반 사건이 있고, 그다음 3하고 4, 3하고 5, 3하고 6, 자, 4하고 5, 4하고 6, 5하고 6. 자, 이런 배반 사건이 또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또 뭐 3, 4, 5.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사건들이, 배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총 몇 개의 사건이 있느냐? 자, 이거는,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총 16개의 배반 사건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 2.4예요. 자, 100명의 학생이 있대요. 자, 이들 중에서 토익 성적이 있는 학생은 60명, 토익 성적이 있는 학생 60명, 토플 성적이 있는 학생은 50명, 그리고 두 개의 영어 성적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은 16명이래요. 자, 그럼 토익과 토플 성적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인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문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집합들에 대해서 사건의 집합들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야 돼. 자, 먼저 100명의 학생이 있다. 이거는 전체 학생에 집합해가지고 U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 토익 성적이 있는 학생은 60명. 이건 A라고 자, 정의를 해봅시다. 토플 성적이 있는 학생 그룹 50명은 B 그룹으로 자,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영어 성적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16명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두 개의 영어 성적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는 학생.
자, A도 갖고 있지 않고 B도 갖고 있지, 둘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곱, 곱사건인데, 곱사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학생은 100명. 자, A, 토익 성적 있는 학생은 60명. 자, B, 토플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은 50명.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 곱사건의 개수는 16명. 자, 자, 일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토익과 토플 성적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냐. 뭘 알고 싶다? 토익과 토플 성적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은, 자, 일단 여기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뭘 갖고 있을지, 어, 어떤 정보를 우리가 구하면은, 구할 수 있냐면은, 자, 토익이나 토플 둘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개 모두를 갖고 있는 학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60명이고 50명이고. 자,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죠. 자, 요것만 알면은 자, 요걸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토익이나 토플 성적 둘 중에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전체 학생 수에서 자, 요거 둘 다 갖고 있지 않는 학생 수를 빼면은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이상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84명으로 계산해요. 84명. 자, 이게 84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84명은 60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자, 몇 명? 자, 26명. 이 26명이 뭐라고요? 자, 토익과 토플 성적 모두를 갖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제예요. 예제 2.6. 자, 중간중간에 예제 비는 거는 교재에 있으니까요. 그 교재에 풀이까지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문제들은 직접 교재를 보고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차 성능 연구소에서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들의 연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테스트할 자동차는 세 대래요. 그 측정에 사용할 연료는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이. 자,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4명이에요. 그리고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도 연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도로가 일반 노면, 물에 젖은 노면, 얼어있는 노면 해가지고 총 3개 유형의 도로, 세 개 유형의 도로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총 몇 회의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자, 이 경우는 자동차 세대 갖고 측정에 사용할 연료 5개, 그리고 운전자 4명, 도로 3개. 자, 이거는 이렇게 곱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 총 테스트 횟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사건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두 번째 날 수업인 표본공간과 사건의 표본공간과 사건이라는 주제를 갖고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그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개념을 이해하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시간부터 또 나오는 그 확률 이론들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예.